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저희가 설 연휴가 지나긴 했지만 새해 인사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월 한 달 동안 푹 쉬고 나니까 방송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정말 또 시사온도 네. 올해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계속 또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첫 방송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었잖아요. 네. 예, 다들 잘 보내셨으리라 믿는데 올해는 또 추가 공휴일까지 더해져서 모처럼 매우 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었죠. 네. 저도 가족들과 좀 푹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새해 인사를 2번 하는 거죠. 네. 1월 1일에 다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인사 직접 나누거나 뭐 카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 음력 설 명절에 네. 역시 가족, 친지 이렇게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달이나 그렇죠. 지났는데 네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다들 그렇게 하죠. 보통 음력 설이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다시 새해 인사를 하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하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당연하게 여기고 덤덤하게 그렇게 또 새해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알고 보면 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둘러싼 문화적 다툼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역사가 꽤나 좀 길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새해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설 연휴가 있었던 만큼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양력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는데 유독 우리 고유의 명절인 또 추석과 설은 음력 기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설은 그야말로 이제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명절이죠. 이제 네.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고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든 음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기념해서 여러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러한 설날의 역사를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근 10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이 음력 설에 대해서 네. 이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걸린 사건이 바로 1895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왔던 을미개혁이었습니다. 고종 당시 황제가 이제 을미개혁 이듬해인 1896년부터 정식으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정했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모든 걸 바꾼다라는 네.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양력 1월 1일을 국가의 공식적인 명절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양력을 표기하게 했고요. 네. 고종실록을 편찬한 때도 이제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으니까 당시 고종 황제가 굉장히 이 양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력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천 년간 이어오던 음력 체계에서 양력 체계를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저항과 또 불평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나 이 벼슬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이제 양력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겠죠. 네. 그리고 당시는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극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의병이 봉기할 정도로 왕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사농 공상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양력과 양력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한 반대 정서에 따라서 양력설은 처음부터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제 궁중에서조차도 이제 여전히 음력설에 따라서 여러 의례를 치러왔고 또 소위 뼈대 있는 가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음력설을 몰래 네. 지냈습니다. 네. 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이제 고종 황제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력설을 쉰다고 하고 네. 골방에서 이제 몰래 차례를 지내는 뭐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왕권의 영향력이 덜 미쳤던 지방에서는
양력설을 지내는 집들이 거의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을미개혁 이후에 양력명절을 지정했지만 여전히 양력설을 지내는 집들이 없었다면 궁중에서는 어땠습니까?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궁중에서는 매년 정초가 되면 이제 국가 여러 행사를 적은 달력을 네. 고위 관료들과 양반 가문들에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관례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제 벼슬아치들이 이 달력을 보고 국가 행사 또는 궁중 의례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이제 궁중에서 배포하는 달력에는 음력을 병기했는데 네. 이런 현상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력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양력설은 서양설 네. 또는 개화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중과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양력설도 지내고 음력설도 지내고 네. 이게 당시 궁중에서 양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도록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 관례들에게 이제 달력을 무료로 나눠줬는데 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달력을 무료로 나눠주는 문화입니다. 아. 그죠? 우리나라를 보면 은행이나 뭐 주요 관공서나 맞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네. 이제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 달력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네네. 저도 CBS 달력 잘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달력을 돈 주고 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죠? 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유학을 갔을 때 달력을 준 곳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한데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고종 황제 당시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력설을 이제 서양설, 개화설이라 불렸던 건데 그러면 서양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됐던 일제 강점기 때 설 문화 이때는 어땠습니까? 일제 시기에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대놓고 이제 양력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네. 예, 당연히 조선의 전통 명절을 부정하고 이제 개화된 양력설을 지내라고 이제 했던 거죠. 네. 이제 일종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이러한 문화의 변화에는 당시 친일 언론들이 앞장섰는데요. 당시 이제 매일신보에서는 양력 설 때 일본 천황과 총독의 연두 메시지를 일면에 실으면서 양력설의 의미를 강조했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과세의 폐해를 말하고 양력설 쇠기를 권장하는 논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민중들 사이에서는 더욱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요. 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양력설을 외놈설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음력설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제시대에도 양력설에 대한 반발이 심했지만 해방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양력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방이 된 뒤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이 미국의 근대화 모델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고 또 그에 따라서 1949년 신정을 공식적인 휴무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중과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음력설을 최대한 이제 억제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 역시도 근대화 모델을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수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네. 당시 가정 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뭐 이러한 공문을 이제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특히 네. 이제 음력설을 맞이해서 연휴를 주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때는 아예 음력설을 지내면 행정처분까지 했네요. 그러니까요. 처벌을 한 거죠. 이제 음력설을 세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한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음력설에 대한 애정이 식지가 않은 거죠. 네. 6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이제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0년부터 이제 음력설만 되면은 하루 만에 도시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농촌으로 가는 통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음력설이 하루 휴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바로 네. 이때부터 생긴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985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음력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짜리 휴일이라도 만들어서 이때라도 이제 좀 편하게 고향을 다녀와라라고 했는데 사실 하루짜리 휴일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만약에 고향이 포항이다.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갔다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KTX 타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때는 KTX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원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도적 민주화 이후인 1989년
이 노태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음력설을 이제 설이라고 명명을 하고 네. 이제 최소 3일간의 휴무를 주는 대신에 양력설에는 하루의 휴무를 주는 것으로 정했고요. 네.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 분들 중에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분들 맞습니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구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89년 이전의 네. 언어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네. 못하고 계신 거니까 심지어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구정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뭐 들어서 그렇겠죠. 그런 건가요? 네,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뭐 우리 사회의 언어적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네. 아무튼 뭐 이제 2025년 설날도 지나고 이제 완전히 새해를 맞이한 기분인데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힘차게 한 해 시작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사회로 보나 여러분 각 가정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